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족의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아픈, 그러나 결국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15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서울 외곽의 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한 할머니의 일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잊혀질 뻔했던 우리 모두의 기억 속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복도를 따라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유난히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김호 할머니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78의 할머니에게 이 행동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의식과도 같았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기에 누구도 그 순간을 특별히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날의 시작이 이렇게나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남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할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셨지만 방금 나눈 대화를 잊고 다시 묻거나 아침에 드신 반찬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며 아직은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서로를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두려운 변화였으니까요.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이는 45살의 딸 예영 씨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일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 전에는 꼼꼼히 약을 챙겨드리고 혹시라도 깜빡하실까 냉장고 문에는 그날의 중요한 할 일들을 적은 메모지를 빼곡히 붙였습니다. 외출이 길어질까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늘 예영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반면 큰아들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어머니의 변화를 다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고, 그래서 동생 예영 씨가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직 괜찮아 보여. 그 정도 깜빡임은 누구나 있잖아. 그의 말들은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곁에서 직접 어머니를 돌보는 예영 씨의 마음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누군가는 곁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돌보고 또 누군가는 괜찮다며 현실을 회피하는 사이에서 책임감의 무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영 씨의 한쪽 어깨로 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도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익숙한 마트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산 뒤 집으로 돌아오실 거라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은 집에 둔 채였고 가족들이 찾아 나선 평소 자주 가시던 마트와 공원, 버스 정류장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어지겠지라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예영 씨는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상황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경찰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처음엔 자주 이렇게 나가십니다. 보통 며칠 안에 돌아오세요. 그 말은 예영 씨에게 위로라기보다는 그저 막연히 기다리라는 차가운 안내에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예영 씨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낯설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할머니가 사라진 그 밤,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불빛만이 켜진 채 모두가 현관 쪽으로 향하는 작은 소리에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숨을 멈춘 채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 속을 조용히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 밤 그 누구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예영 씨는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CCTV에 찍힌 것은 없는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와 약국, 할머니가 가실 만한 버스 종점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 보신 적 없으세요? 수십 번도 더 반복된 그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고개를 젓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지쳐버린 예영 씨는 결국 멀리 있던 오빠 민수 씨와 전화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야. 예영 씨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오빠의 무심함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도 없이 나가? 민수 씨의 현실감 없는 목소리에 예영 씨는 결국 참고 있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여기 없잖아. 책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예영 씨의 서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외침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예영 씨는 무너지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가족들은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잠 못 이룬 밤들, 그리고 밤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최악의 상상들. 예영 씨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날은 같이 나가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지 못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자책감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때 셋째 날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고요하고 침묵하던 집안에 아주 작고도 선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은 채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입고 계신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양손에는 커다란 마트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걱정 끝에 마주한 그 모습에 예영 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그 목소리 안에는 한없는 걱정과 지난 사흘밤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 내가 밥 해왔어. 봉지 안에는 멸치볶음, 나물무침, 국거리 재료,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기까지 온갖 반찬과 쌀 한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여정을 짐작게 하는 할머니의 발 뒤꿈치는 잔뜩 까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표정만큼은 그 어떤 고생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진 사흘 동안 하루에 하나씩 총 3군데의 마트를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늘 가던 동네 마트에서 딸 예영 씨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을 고르고 사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버스를 타고 꽤 먼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셔서 아들 민수 씨가 즐겨 먹던 고기를 직접 고르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날이 밝기 전 새벽 시장까지 걸어가 김치찌개 재료를 한가득 사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마트를 돌아다니실 때마다 마트 아주머니께 들려주신 이야기는 한결같았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을까봐.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의문과 지난날의 불안은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오신 정성스러운 재료들로 따뜻한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을 꺼내놓고 구수한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감정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그 순간 예영 씨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손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예영 씨는 혼자 부엌에 서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흘 동안 헤맨 건 단순히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밥 한 끼 해먹이기 위해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고요. 치매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흔히 할 수 없는 것부터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기억을 잃고 길을 잃는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어쩌면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아 때로는 더 아프게, 때로는 더 감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 그 말씀은 비록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았고 문장 또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짧은 말은 할머니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이 남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저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서툴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그 마음까지도 함께 안고 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순수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여기는 인생이 막 스토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